red wine, you make me feel so fine. You keep me rocking all of the time. Red wine, you make me feel so grand. I feel $1 million when you're just in my hand. Red wine, you make me feel so sad. Anytime I see you go, it make me feel bad. Red wine in a 80s style. Red wine in a modern beat style. Yeah. Give me a little time, make me clear up my mind. Give me a little time, make me clear up my mind. Give me a little time, make me feel fine. Make me feel fine all of the time. Red wine, you make me feel so fine. Monkey back on the on my sweet thing. The line, the monkey get you. Button back, get the bottom of the head. Red wine, you know me hold on to you. Hold on to you, cause I'm your love life. Red wine, you know me love it till I die. Love it till I die, and that's no lie. Red wine can't get you on my mind. Wherever you may be, I'll show you fine. I'll show you fine. Make no fuss, just relax. Red wine, you make me feel so fine. You keep me rocking all of the time. Red wine, you make me feel so grand. I feel $1 million when you're just in my hand. Red wine, you make me feel so fine. 메디카 코리안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안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코리아.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환경 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SK가 ESG로 갑니다. 지구가 웃을 수 있게 더 깨끗해지길, 사회가 함께 더 따뜻해지길, 기업은 신뢰와 공감으로 더 든든해지길, 오래오래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갑니다. ESG로 세상 행복하도록 SK. SK.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지금 누군가와 함께라면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할 때 쉐보레 더 뉴 말리부가 11가지 스마트 안전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주행을 완성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10월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나와 당신을 위해 말리부를 탑니다.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Listening to one of the best radio stations around.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Daphne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끝곡은 1983년도 빌보드 핫백 차트 15위에 올라있던 토킹 헤즈의
Burning Down the House.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한남부터 서초 사이를 시작으로 서울여금소에서 수원 사이와 기흥동탄에서 남사 부근, 다시 천안에서 목천 사이로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양방면 월곡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이 때문에 강릉 방면으로는 1차로와 2차로 두 개 차로가 막히면서 영동선 시점부터 정체 심해졌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시내도로로 우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천안분기점에서 차량터널 사이로 1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 허겁지겁, 허둥지둥. 오늘도 정신없이 시작되는 우리들의 하루. 해야 할 일은 많지만 한숨 짓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을 행복한 예감으로 채워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KBS 2라디오 주현미의 러브레터. 우리 삼촌은 택배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가장 무거운 택배래요. 언제 오는 겁니까? 내 거 먼저 빼줘요. 이제 짐이 아니라 힘이 되도록 안전하게 오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배려가 가장 반가운 택배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KBS 해피 FM.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로안들이 시작합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10월 9일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번째 곡은 포더코즈의 Stand By Me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북구북구 진행이 됩니다. 오늘 또 어떤 책을 읽어볼지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봅니다.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 아몰 디지털인 새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실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인생은 쇼핑이다 에드피 아몰 떠오른 건강이란 태양 펼쳐진 생명이란 해양 그 속을 향해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티맵 안심대리입니다. 티맵에서 대리도 부를 수 있네? 부르자마자 오는 안심대리 부르자마자 도착하는 안심대리 감사합니다. 부르자마자 생각나는 안심대리 티맵 안심대리 티맵 안심대리 대자연입에서는 프리미엄 케어 제나셀 피부 가장 깊은 곳부터 차오르는 자신감 여자의 삶을 다시 꽃 피우다 프리미엄 시크릿 케어 제나셀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묵지고 포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안마의자. 박구나 집안 공기가 왜 이리 좋노? 집안 공기를 책임지는 대성 S라인 환기 시스템. 대성 진짜 좋네. 오염된 공기는 싹 내보내고 맑은 공기만 쏙 들어오니까 집안 공기를 책임지는 대성 S라인 환기 시스템. 아이고 대성 몰라 진짜 좋네. 매달 연금 계좌를 보며 노후를 기다리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이 있어 벌써 행복하시다고요. 연금을 평생 내 편으로 신한퇴직연금 IRP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대한마취 통증학회 이사장 김재환입니다. 수술을 위한 마취, 당신의 생명과 안전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신가요? 정확한 환자 평가, 수술 중 안전하고 편안한 마취, 수술 후 통증 관리, 마취 통증학과 전문의가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마취 통증의학회와 함께합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간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첩보 소설의 대가죠. 존 르카레의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를 읽어볼 텐데 최근에 이제 007 영화가 그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사실 다른 책으로 읽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읽어보면 알겠죠. 그 책이 네. 같은 책인지 다른지. 일단 작가는 같습니다. 존 르카레. 자, 이 프랑스 풍의 이름을 가진 존 르카레. 사실 프랑스 작가는 아니에요. 네. 자, 이 프랑스 풍의 이름을 가진 존 르카레. 사실 프랑스 작가는 아니죠. 어떤 작가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프랑스가 또 반대쪽에 있죠.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네, 칼럼니스트고 본명은 데이비드 무어 코널인데요. 필명을 사용한 이유가 이 초기작을 쓸 때요. 실제로 영국 정보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명으로 발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필명으로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SIS 요원 출신인데 이 SIS가 나중에 MI6로 그 이름을 바꾸거든요. MI6, MI5가 이제 영국의 대내 정보부, 네. MI6가 대외 정보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말하자면 진짜로 자기가 실제로 정보부에서 근무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쓴 거라서 이 소설들이요 007과는 완전 반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007을 쓴 이언 플레밍도 영국 정보부 출신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정보부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썸머신 모험 있죠. 벨과 요프린스. 네. 그 사람도 MI6 출신이더라고요. MI6에서 공급을 많이 안 했거든요. 부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와서 소설을 그렇게 쓰시는데. 근데 이언 플레밍 같은 경우는 007을 굉장히 화려한 액션, 뭐 여성과의 어떤 썸씽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주인공들이 좀 추리하다 싶은 중년의 남자들이기도 하고요. 서류를 뒤적거리고 탐문수사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실적이고 그리고 회색적이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뜨거운 스파이물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스파이물. 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현실적인 스파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존 르카레 뭐 사실은 그 스파이물의 대가이자 굉장히 많은 그 영화 감독들이 사랑하는 그런 원작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박찬욱 감독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존 르카레의 원작을 가져다 드라마를 찍었던 적이 있고 또 그 유승환 감독 같은 경우도 베를린 영화 뭐 책을 한 권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존 르카레의 소설이에요. 그게 아마 이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독일 첩보망을 다 잃게 됩니다. 근데 영국 정보부가 리머스에게 비밀 업무를 제안을 합니다. 이 문틀을 제거할 수 있는 요소다.
항목. 그렇죠. 그 사이에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물테면 그냥 그래서 영국 정보가 리머스 마저 속이고 이런 판을 짠 거. 피들러가 몬트를 의심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피들러가 이제 몬트를 고발해서 이게 밝혀지려는 한국에 오히려 상황을 그쪽으로 확 속에 리머스와 리즈가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비정한 스파이의 세계에서 한낱 소모적인 장기말로 사용되는 그 인물들에 대한 어떤 고독감, 무력감 혹은 냉혹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낸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은 이 동독에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도망을 치려고 어쨌든 돌아가야 하니까 도망을 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리머스의 그 인간적 고뇌가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어우, 다 얘기했네요. 미천 다 털었네요. 다 이야기했어요. 네, 다 얘기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니, 마지막 딱 하나는 있죠. 그 베를린 장벽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제 거기까지는 도저히 얘기를 못하죠. 근데 질문 보니까 있던데요. 제가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생각하는 이제 스파이라는 그 이미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추운 날에서 돌아온 스파이, 이 스파이 소설 이전에도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007 영화라든지 뭐 제이슨 본 시리즈라든지 이미 뭐 유명해진 그런 어떤 스파이물의 고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파이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스파이라는 건 사실은 혼나는 그런 어떤 그 캐릭터들인데 이 추운 날에서 돌아온 스파이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의 어떤 운명조차도 그 알지 못한 채 장기말처럼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그런 무력한 어떤 현대인들의 초상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스파이는 아까 제이슨 본이나 007 같은 경우는 스파이라기보다는 슈퍼히어로에 가까운 것 같고요. 실제로 정말 스파이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영화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수영 같은 스타일 있죠. 바보요? 네, 동네 바보를 위장자인 패가지고 5년 10년을 이렇게 딱 위장하고 있는
그런 식의 스파이가 진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스파이의 요건은 은근과 끈기. 은근과 끈기.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기 리머스는 그런 맞죠. 그런 공작들, 몇 년에 걸친 공작들, 뭐 감옥까지 가고 그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그 공작에 나서기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스파이 좀 더 맞지 않나, 현실적인 스파이 맞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은근과 끈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 스파이 필수 조건 생각하면서 뭐 기억력, 뭐 체력, 임기응변 능력, 뭐 사업화 능력, 진짜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읽다 보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철학에 대한 이야기. 네네. 이 피들러가 그 영국 정보부 사람들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서 그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이 피들러 같은 경우는 자기 어쨌든 행동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념이든 맹신이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요원들은 평화와 진보를 위한 투쟁의 전위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활동이 이 반혁명으로부터 인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희생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숭고하게 생각한다. 그런 신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물어보는데 리머스는 어무는 거예요. 그때 막 짜증을 내요. 아니 왜 그런 게 필요하냐 막 이러면서 월급 주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 존 르카레가 가장 핵심적으로 그 소설에서 다루고자 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마치 작가가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나는 도대체 영국 정보부에서 왜 일을 했던 거지?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자기가 그걸 납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납득하지 못하면 결국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설 쓰고 나오잖아요. 정보부에서. 그렇죠. 그게 사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르카레가 은행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소설을 처음 썼을 때 정보부에 근무하고 있었대요. 근데 은행 계좌를 열어놓고 그 은행한테 어느 정도 이상의 인세가 들어오면 알려달라. 그래서 딱 이 세 번째 소설인데 추운 날에서 돌아온 스파이가 그 기준을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사표를 내고 이제 전업작가로 돌아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못 그만두는데 야 은행에 인세가 한 1억 정도 쌓이면 얘기 좀 해줘. 그때는 내가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은행에서 선생님 인세가 1억을 넘었는데 그럼 아싸.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하고 맞물리니까 그 소설 속의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비로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숭고한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제 국정원이라고 하나요? 그 유명한 어떤 슬로건이 있잖아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슬로건이 있는데 바로 그런 어떤 투철한 신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가 없이 직업의 하나로서 이제 스파이 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 국제 그 냉전 시대에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작가의 어떤 이야기가 그 대목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존 르카레의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맥카트니 Spies Like Us 듣습니다. Someone took your plans away. So what's all of us? There ain't nobody to stand. Hey, don't feel afraid of an undercover raid. There's no need to fuss. There ain't nobody to stand.
맥카트니의 Spice Like Us 들으셨습니다. 일부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이시안씨 박사씨와 함께 존 르카레의 정말로 오래된 고전이자 걸작이죠.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 이제 여러 명의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독일의 스파이도 있고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지만 당시 이제 소련이라고 했죠. 소련의 스파이도 있고 또 역시 뭐 영국의 스파이도 있는데 어떠세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물들이 있다면 어떤 인물들일까요? 저는 인상적이었다기보다는 하여튼 뭔가 좀 불쌍하다? 불쌍하다. 네, 이게 2인자죠. 피들러 같은 경우가 여기서 보면 가장 자신의 임무와 조직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트는 1인자인데 독일 정보부의 1인자인데 오히려 배신자고 여기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무슨 특별한 사명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에 충성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만 잘못돼요. 그리고 이 사람만 숙청당하고 사형장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약간 뭐라고 할까 1인자에 대한 어떤 희생도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믿고 있는 신념, 어떤 조국을 위해서 가장 투철하게 첩보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그 투철함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고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 마치 그 신화 속의 어떤 비극적인 인간들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요소들을 저는 약간 강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부분에서는 피델러에 대해 설명하면서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다 뭐 이런 이제 풍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독자들이 읽게 만들지만 읽다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순수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안에서 그 동독 안에서 어떤 그 인종차별, 그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희생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좀 정말 무고하다고 할 수 있는 리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운명이 지금 이제 끝났다 난이 총살당할 거다라고 알면서도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여자는 아무 죄가 없으니 보내줍시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신화적인 인물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피델러가 되게 마음에 남았는데요. 근데 정말 뭐니 해도 리머스가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정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던져서까지 일부러 알코올 중독자로 소문나고 정말 자기가 온갖 추문을 다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스파이는 할 만한 직업이 못 된다.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거기도 아이러니가 있는 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문트에 대한 증오라고 나오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 스파이망이 다 파괴가 되고 나서 그 사살된 어떤 동료들에 대한 그 죄책감 혹은 거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제 문트라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무엇인가 복수국, 개인적인 사적 복수국을 위해서 이제 버리는 듯한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그런데 동기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결국 문트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도 아이러니가 엄청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 비극을 스파이물로 바꿔놓은 듯한 그런 또 그 해석이 또 가능해지겠군요. 유일하게 그가 그의 이제 선택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 역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그 장벽의 이쪽 저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유일한 선택의 순간에 문득 깨닫잖아요.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최후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말하자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아무것도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없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무기력한 한 인간에 대한 모습 같은 걸 보여주게 되는데 역시 모든 이야기가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가장 비극적인 어떤 인물상을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또 담겨져 있고. 이 리머스는 사실 보는 내내 이 사람 정말 삶에 대한 의욕이 있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역설적인 게 알코올 중독과 그 인생 나고자의 역할을 정말 열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분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것인가 나는 실제 알코올 중독인가 이걸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이제.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이 리즈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중에 보여주기는 하지만
사실 그 리즈에 대해서도 중간에 뭔가 사랑을 표현한다거나 난 쟤를 너무 사랑한다거나 이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리즈는 사랑을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은 정말 누구보다 큰 사랑을 보여주는 형태가 이 소설 중간에 약간 이게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떤 이를테면 리머스가 한 번도 자기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지 않다가 딱 한 번 짧게 자기 그 이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리머스는 리즈가 준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을 되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하찮은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었다. 평범한 생활이 가치 있다는 믿음. 빵 부스러기를 종이봉지에 넣고 해변으로 걸어가 갈매기들에게 던져주는 소박함. 하찮은 것에 대한 이 관심은 리머스가 이제껏 가질 수 없던 것이었다. 갈매기에 던져줄 빵이든 사랑이든 다른 무엇이든 간에 그는 돌아가서 그것을 찾을 것이다. 스스로 찾지 못하면 그를 대신해서 리즈가 그것을 찾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리머스가 좀 희미하게라도 나는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품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삶의 감각을 찾게 되는. 네.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그 의무와 목적만을 가지고 그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리즈라는 여성을 만난 뒤에 그 일상의 어떤 소소함을 맛보고 그것이야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슬픈 장면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라는 제목이 이해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보면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돌아오지 못해요. 정말 이거 정말 전 제목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아니 정말 제목에서 돌아올 뻔한 스파이라던가 뭐 돌아오지 못한 스파이라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제가 이제 결말에 짐작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돌아온 스파이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리머스가 사실은 서베를린 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동베를린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리즈가 총에 맞아서 동베를린 쪽에 있으니까 자기의 선택으로. 전 그 얘기 물어본 적 없어요. 이시안 씨가 다 해버렸네. 그러네. 이시안 씨가 말해버렸네. 베를린 장벽 위에서 리즈는 이제 죽고서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뛰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으로 살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 동베를린으로 내려가거든요. 총에 맞은 자신의 연인의 옆으로 내려가죠. 네. 그것이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그 모습을 완성시키고 이제 죽음을 맞는데 그것이 제목의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운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말하자면 그 동베를린인가 아니면 소련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복무했던 어떤 그 실질적인 지역의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스파이의 세계에서 얼어붙어 있던 하지만 리즈를 통해서 이제 그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맛보고 느끼기 시작한 남자의 이야기. 그래서 이 추운 나라는 굳어있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소리가 제가 하려던 말을 완벽하게 그랬나요?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추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리머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어, 다 싫어, 나는 지쳤어. 하지만 그게 세상이야. 인류는 미쳤어. 우리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속은 사람, 잘못 인도된 사람, 헛되이 보낸 평생, 총살당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아무 이유도 없이 통째로 말살당한 집단과 계층. 그리고 당신의 당은 분명 보통 사람들의 시체 위에 세워졌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추운 나라에 대한 묘사가 아닐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염세적인 세계관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가장 그 치열한 어떤 스파이의 세계에서 살았던 작가가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그 스파이 영화 보면 이런 장면들 많이 나와요. 앞에서는 오페라가 펼쳐지고 있고 쇼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무대 뒤에서 막 치열하게 어떤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장면을 해석해내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 겉보기에 화려한 세계가 있지만 그 뒤에서 얼마나 그 치열하면서도 또는 그 악랄하고 그런 지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꼭 스파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의 한 부분이다. 직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지금도 뭐 요즘 오페라 하고 있으면 뒤에서 열심히 분주히 일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존 루카레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이 영화가 됐었는데요. 이 영화에 수록되었던 그 중에서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La Mer. Mais c'est tellement nouvelle cette chanson française qu'il faut que je lis toutes les paroles parce que elle vient de la faire il y a 3 jours, elle a seulement 3 jours. Et c'est pour ça que j'ai les paroles ici. Mais je vous promets que depuis aujourd'hui, elle va être très populaire en France. Vous voyez. Je pense. La mer qu'on voit danser des longues à des reflets d'argent. La mer, des reflets changeants sous la pluie. La mer au ciel d'été, on pensait longtemps avec les anges soupirs. La mer de ferait d'azur infini pour vivre. Voyez près des étangs ces grands roseaux mouillés. Voyez ces oiseaux blancs et ces maisons rouillées. Oh, la mer des golfes éclairés et des chansons d'amour. La mer verse mon cœur pour la vie, la vie. Voyez près des étangs ces grands roseaux mouillés. Voyez ces oiseaux blancs et ces maisons rouillées. Oh, yeah. Mais les avait laissés les noms des golfes clairs et des chansons d'amour. La mer a percé mon cœur pour la vie.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고칼럼니스트 박사씨, 국프로 이시안씨와 함께 북구북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오늘 다루고 있는 책이죠. 추운 날에서 돌아온 스파이, 존 루카레의 또 다른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그 영화 속에 수록이 됐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La Mer 들이었습니다. 자, 이 책이 첩보 소설의 명작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의 앞선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이안 플레밍 같은 경우는 007 소설을 한참 써놓고 나서 내 책은 화장실에서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보는 책이다,
그냥 싸구려 소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존 르카르의 추운 날에서 돌아온 스파이는 사실은 이후에 많은 스파이 소설들도 영화들에게 이제 영감을 준 작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무엇이 이 책을 이렇게 명작이 되게 만든 걸까요? 저는 이게 스파이 소설로 읽히지 않고 진짜 이거 본격 문학이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지 소재가 첩보물일 뿐이지, 네. 스파이물일 뿐이지. 되게 계속 아이러니한 점이 조국을 배신한 것 가지고는 리머스는 사실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고요. 네. 그 겉으로는 조국을 위해 되게 열심히 일하는 문트는 사실은 조국의 배신자고. 네. 반대로 아까 그 독일 정부의 2인자 피들러는 누구보다 조국에 충실했지만 반역자로 오히려 숙청을 당하고 몰락하고. 여기에 조국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대의로 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하나의 핑계거리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대의라는 게 과연 완벽한 가치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인물들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 대의라는 게 그냥 개인들의 탐욕을 다른 말로 시스템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닐까, 개인을 희생시키는 명분으로 표현한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어쩌면 허상일 수밖에 없다.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어떤 이유인지도 모른 채 희생을 강요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대의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이지 하는 그런 느낌에. 저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왜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극한 상황 속에 몰아넣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어떤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재난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죠. 네. 어떻게 보면 존 르카르의 소설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뭐 이를테면 정말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사람 믿어야 될 것인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속여야 될 것인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거대한 하나의 게임이지만 그 안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들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정말 그냥 아주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그냥 커다란 게임 이야기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 정말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하여튼 다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그게 명작이 된 이유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 거리 많은데 읽을 때는 그냥 쑥쑥 재밌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스파이 소설로서도 굉장한 완성도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말하자면 이제 플롯을 거의 완벽히 가깝게 짜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앞부분에서 그냥 흘려들었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뒤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하고 의미론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걸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면 이게 하나의 대사도 그냥 버릴 게 없어요. 중간에 보면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리즈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니까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갑자기 관리관이 약간 그 성급하게 누가 뭐 건드린다 그랬어? 약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중요한 키로 이제 쓰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제발 저리는 모습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봐야 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책 이야기 했을 때 나 이제부터 읽어볼 건데 결론까지 다 얘기하면 어떡해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봤던 영화 또 봐도 재밌고 읽었던 소설 다시 봐도 재밌는 건 그것이 늘 새롭게 해석되고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까? 네, 그리고 그냥 나 스토리 다 알게 돼서 너무 짜증난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반년만 있다 읽어보세요. 나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하긴 그래요. 읽었던 책도 읽으면서 얘가 여기서 죽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이걸 SNS에 읽고 있다고 올렸더니 사람들이 댓글로 정말 너무 명작이죠. 그런데 끝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읽어봐야 될까봐요. 어떻게 끝나죠? 저도 사실 뭐 완벽하게 다시 읽지 못했고 옛날에 읽었던 책이라 이번에 코너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슬쩍 이제 훑듯이 이렇게 읽어가는데, 그러다가 이런 장면이 있었어? 그 대사 몇 줄을 또 이렇게 물끄러미 앉아서 쳐다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이후에 오독된 거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한때 프랑스 트리포가 했다는 이야기, 영화를 2번 보는 것이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을 2번 보는 것이다 라고, 그다음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책에도 아마 그 이야기가 그대로
통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줄 추천사 두 분께서 좀 해주시죠. 저는 007만 보고 스파이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총탄이 남음에도 죽지 않는 007 같은 그런 스파이 세계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을 연기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인생 밑바닥까지 가야만 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 이 책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007을 보고 싶어지네요. 좀 약간 이렇게 머릿속을 좀 씻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스포일러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번 007의 엔딩도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못지않은 비극이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는 저 애니메이션이나 보러 가겠습니다. 저희 한 줄 추천사는 내 삶이 너무 평화롭고 따분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이 이야기 중간에 나오잖아요. 하찮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아무 일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봤던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소울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결국 이제 죽은 뒤에 자신의 어떤 그 삶을 되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주인공이 일상의 소소함에 이제 매료당하는 순간이 분명히 등장하거든요. 네네. 아마도 우리는 왜 눈앞에 있는 그것을 잡지 못한 채 먼 길을 돌아서 여행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로 오늘 북구북구 존댓글의 추운 날에서 돌아온 스파이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자이 오사무, 최근에 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 내용은 다릅니다만 드라마도 있는데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의 주제곡이었죠. 레디오헤드가 리메이크 하기도 했던 칼리 사이먼의 Nobody Does It Better 듣습니다. As good as you
요즘 너 대체 이름이 뭐니? 셀메드. 너 천연 맞니? 천연 성분 비타민 셀메드.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만나는 천연주의 비타민 셀메드. 양이은의 비타민 셀메드. 본 광고는 식품 광고입니다. 팀장님, 아직도 메일로 피드백 주고받으세요? 사내 이메일, 인트라넷, 이제 그만. 메신저로 소통해요, 잔디. 잔디. 프로젝트 관리해요, 잔디. 잔디. 화상을 선택해요. 업무 효율 올려봐요. 필수 업무 영업들 잔디. 잔디. 이지 네트웍스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핵심은 정화된 공기를 30m 이상 멀리 보내는 것. 기차역, 지하철, 터미널, 공항, 체육관, 백화점까지 대형 시설에 딱 맞는 공기청정기 유니큐 슈퍼메가. 넓은 공간 맑은 공기 유니큐 슈퍼메가. 아, 시원해. 어깨 뭉친 팍팍 안 나기는 제스파. 허리 쑤신 팍팍 안 막히는 제스파. 무릎 시린 팍팍 안 나기는 제스파. 부위별 맞춤형 안마기로 피로 타파하자. 안 나기는 제스파. 맛있어요 사과간장. 잊고 찾는 사과간장. 이 모두 즐겨 찾는 삼팡 사과간장. 우리 모두 즐겨 찾는 삼팡 사과식품. 안녕하세요. 봄소아의 강하늘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소파를 만나지 못하셨다고요? 그럼 이젠 봄소아로 오세요. 사이즈와 컬러는 물론 쿠션감 조절까지 모든 것을 원하는 그대로 맞춰주니까 나답게 산다 맞춤 소파 봄소아. 우리 가게 그냥 CCTV로 될까?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KT 기가이즈 AI로 분석해서 이상 쓰면 바로 알려주니까 계속 보고 있을 필요 없죠. 혹시 지워지면 어쩌지?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니까 지워질 걱정 없죠. 우리 가게 딱인데? 증명 CCTV KT 기가이즈. 가입문의 100번. 디지콘 KT. GH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하남 교산, 과천, 고양 창릉, 안산 장산, 그리고 경기용인 플랫폼 시티까지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투자 시작하고 싶을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투자가 문화로로 꽉꽉꽉꽉 신나게 투자를. 투자 망설이지 말고 투자가 문화로. 투자 문화가 되다. NH 투자증권. KBS 2라디오 김태원의 프리웨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알버트 하몬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So back that there was only one thing on my mind. An overnight affair was needed at the time. Hello, goodbye. No such
divided, acted fast. I looked around in case you'd scribble down the number secretly. All you left were fingerprints and memories. KBS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탄진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회덕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지금도 영동고속도로 월곡분기점에서는 양방면으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특히 강릉 방면 정체가 심해져 있는데요. 영동선 시점부터 차량들 거의 서 있다시피 하고 있는 만큼 시내도로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양지터널 부근, 다시 호법분기점 일대와 강원권의 진입에서는 원주 부근에서 정체 심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하남분기점에서 삼국분기점 사이를 시작으로 광주에서 중부 3터널 사이와 또 마장분기점에서 모가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 진천터널 1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우입니다. 임플란트 아나스트. 아, 나도 아나스트. 임플란트 아나스트. 아, 너도 아나스트. 임플란트 아나스트. 임플란트 아나스트. 본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렛츠고. 간장공장 공장장은 광고 농장이고 된장공장 농장은 공공장장이다. 조정은 씨,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아이고. 하지만 너무 잘했어요. 자,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Did Peter Piper pick a pack of pickled peppers? 아우, 영어가 더 어려운데요, 크리스 씨. 아, 영어는 굿모닝 팝 들으면 쉬워질 거예요. 반대로 크리스 씨는 굿모닝 팝스로 한국어 배우시면 되겠어요. 아, 그러네요. 네, 매일 아침 6시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영어가 쉬워집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감님, 내가 채널 돌리지 말랬잖아요.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채널 고정.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잠깐! 아침 식사 뭐 드셨나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허벌라이프 뉴트리션과 함께하세요. 검색창에서 허벌라이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 허벌라이프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 쭉 살펴보면 은근 나이 많은 물건들이 참 많아요. 신혼시절 거랬던 저 벽시계는 우리 아이보다 나이가 더 많고요. 책장에 꽂혀있는 저 책은 학창시절에 샀던 책이라서 우리 결혼 생활보다 더 오래됐고요. 엄마가 물려주신 반지는 수십 년 동안 빛을 잃지 않고 반짝거려요. 물건 하나에도 역사가 있고 추억이 깃들어 있는데 사람과의 오랜 인연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새로운 인연보다 오래된 인연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가을 주말이에요.